뭐라고? 우리 부대 소속이 조폭들한테 당했다고? 이태식 사단장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김태현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이준호 일병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5사단 전체 비상 소집. 지금 당장 그 놈들을 잡아와. 25년 군인의 자존심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철원 시내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우리 군을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태식 사단장의 차가운 다짐이 밤하늘에 울렸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군인이 조폭들로부터 시민을 지키다가 발견한 아버지의 진짜 사랑과 통쾌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 15사단 최전방 감시초소 새벽 5시 30분. 차가운 11월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점호가 끝났습니다. 막사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바로 이준호 일병에게는 전역을 하루 앞둔 마지막 부대 생활이었으니까요. 22살 이준호는 키 175cm의 단단한 체구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준호는 21개월의 긴 군 생활을 묵묵히 버텨왔어요. 부대 안에서도 성실함으로 유명했죠. 아무리 힘든 작업이 있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해내는 병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GOP 생활을 견뎌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바로 25사단을 지휘하는 이태식 준장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준호는 입대할 때부터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대에 배치되는 것조차 거부했지만 아버지는 군인의 아들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며 오히려 최전방 GOP로 보냈던 것이죠. 준호는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1개월 전 입대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깨는 더 넓어졌고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일이면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 덕 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 아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5km 구보, 체력 단련, 사격 훈련까지.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준호는 더욱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동기들이 야, 준호야. 내일 전역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며 웃었지만 준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중대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준호 일병, 면회 외출 허가 나왔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대 반경 10km 이내에서 자유시간 가져라. 준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21개월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으니까요. 준호는 서둘러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청바지와 점퍼가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군복을 벗으니 그냥 평범한 대학생 같아 보였어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경계 근무 서던 후임이 형, 저녁 축하드려요. 하며 격려를 했고 준호도 마지막 답례를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등학교 친구 민수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는 부대에서 2km 떨어진 시외버스터미널 앞 분식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저녁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온 것이었죠. 야, 김민수. 정말 고마워. 멀리서 왔을 텐데. 준호는 걸어가면서 핸드폰으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터미널 앞은 주말 오후라 그런지 꽤 붐볐습니다. 여행객들과 면회 나온 가족들,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들로 북적였어요. 준호는 21개월 만에 느끼는 이런 일상적인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군대에서는 볼 수 없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준호. 여기야. 민수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진짜 고마워. 이렇게 먼 길 와줘서. 민수는 준호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와, 확실히 군대 다녀오니까 완전 달라졌네. 어깨도 넓어지고 눈빛도 다르고 진짜 남자다워졌어.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좀 살이 빠진 것뿐이야. 두 친구는 따뜻한 라면과 김밥을 주문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학 생활 이야기를, 준호는 군대 생활 중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줬어요. 너 아직도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끝까지 숨길 거야. 그게 내 자존심이거든. 평화로운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분식집 앞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 새끼야. 돈 내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준호와 민수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 대여섯 명이 서 있었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팔과 거친 말투, 그리고 위협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조폭들 같았어요. 가운데 서 있는 덩치 큰 남자가 특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어요. 저쪽은 신경 쓰지 말자. 우리 일이 아니야. 준호가 민수에게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폭들 중 한 명이 분식집 쪽을 바라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거든요. 야, 거기 앉은 놈들. 뭘 쳐다봐? 조폭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분식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민수의 팔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괜히 엮이면 안 돼. 하지만 조폭들은 이미 분식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장 앞서 걷는 남자는 키가 180cm가 넘어 보였고 얼굴 왼쪽에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5세 정도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조폭 두목인 방철구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방철구가 분식집 입구까지 다가와서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철구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철구는 준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뭘 잘못했냐고? 야, 이 새끼야. 우리가 일하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귓속말하고 있었잖아.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식집 사장은 무서워서 안쪽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팔을 당기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방철구가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누가 가라고 했어? 앉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1개월 동안 군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동료를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형님, 제 친구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시면 저하고만 이야기하죠. 준호가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방철구는 준호의 당당한 태도가 더욱 기분 나빴나 봅니다. 야, 이 새끼 봐라.
군대 다녀왔다고 건방져졌네?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보자. 방철구가 주먹을 쥐며 준호에게 다가섰어요. 준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양손을 들었습니다. 형님,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갈게요. 하지만 방철구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야, 이 새끼가 나한테 지금 강의해? 군대에서 배운 거 써봐. 그때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가방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조폭들의 부하 중 한 명이 그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돈 다 내놔. 빨리. 여성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준호는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21개월 동안 몸에 밴 정의감이었어요. 잠깐만요. 준호가 그쪽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방철구가 준호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야, 어디 가려고 해? 저 여자분을 도와야겠어요. 뭔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방철구는 준호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이 새끼가 완전히 미쳤네. 우리 일에 왜 끼어들어? 민수가 준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그냥 가자. 괜히 큰일 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형님, 저 여자분만 놔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갈게요. 방철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 새끼가 끝까지 나한테 대들 거야? 방철구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준호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순발력이었죠. 형님, 정말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방철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야, 이 새끼 완전히 우습게 보네. 방철구가 다시 주먹을 날렸고 이번에는 준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준호의 입꼬리에서 피가 살짝 흘렀어요. 하지만 준호는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전히 그 여성을 도우려 했어요. 저분만 놔주시면 됩니다. 준호가 다시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방철구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아, 이 새끼가 끝까지 나를 무시해. 방철구가 있는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준호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강력한 주먹이 준호의 왼쪽 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쿵! 준호가 분식집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야.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조폭들이 민수를 막았어요. 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알겠지? 우리를 함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방철구가 쓰러진 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다른 조폭들도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형님 최고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딱, 딱, 딱 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마치 무거운 철문이 동시에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조폭들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골목 입구 쪽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었어요. 방철구가 고개를 돌려보니 군용 트럭 3대가 조용히 서 있었고 트럭 문들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뭐야, 저놈들. 방철구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어요. 군용 트럭 3대에서 동시에 군인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트럭에서는 특공대원들이, 두 번째 트럭에서는 수색대원들이, 세 번째 트럭에서는 전차대대 소속 군인들이 차례로 내렸어요. 모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였고 움직임이 일사불란했습니다. 방철구와 조폭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야, 저놈들. 군인들이 왜 여기 있어? 하지만 군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10명,
15명, 20명. 순식간에 30여 명의 군인들이 골목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시각 15사단 작전 통제실. 거대한 전광판에는 부대 현황과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태식 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키 180cm의 단단한 체격,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긴급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이태식 준장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15사단 소속 이준호 일병이 민간인 폭행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작전 참모의 말에 이태식 준장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분식집 근처입니다. 조폭 무리에게 맞아 현재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작전 참모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이태식 준장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조폭이라고 했나? 이태식 준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전 참모는 25년 동안 이태식 준장을 지켜본 참모였습니다. 지금 사단장의 내면에 어떤 폭풍이 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GOP 수색대와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이준호 일병은 내일 전역 예정자입니다. 이태식 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1개월 동안 아들이 부대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지켜봐 왔어요. 아들이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않았고 특별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했죠. 그것이 군인의 아들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1개월을 버틴 아들이 저녁 하루 전에 조폭들에게 맞아 쓰러졌다는 것. 그것도 민간인을 보호하려다가 말이에요. 이태식 준장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이태식 준장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21개월 동안 묵묵히 복무한 국군 장병이 조폭들에게 당한 것.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태식 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 180cm의 우람한 체격에서 압도적인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작전 참모,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라. 그리고 의무대의 응급처치 준비를 지시해. 네, 알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경례를 했지만 이태식 준장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작전명 전우의 이름으로 출동 준비. 이태식 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온 베테랑 지휘관의 목소리였어요. 사단장님, 작전명까지 부여하시는 겁니까? 작전 참모가 당황했어요. 일반적인 민간인 분쟁에 정식 작전명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렇다. 우리 부대 소속 장병이 민간인 폭력배들에게 당했다. 이것은 군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이태식 준장이 작전 통제실 전광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가용 병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작전 참모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단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전 부대에 비상령을 발령하겠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조폭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군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 뭐야 저놈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조폭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철구도 이제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 일단 빠지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군인들이 골목 입구와 출구를 모두 차단했거든요.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수색대원들은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방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그냥 싸움 한번 한 것뿐인데. 하지만 군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쓰러져 있던 준호가 희미하게 의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신음하며 눈을 떴을 때 주변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폭들은 모두 땅에 앉아 있었고 군인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중얼거렸지만 머리가 어지러워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30여 명의 군인들이 골목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조폭들을 향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서 있었어요. 수색대원들은 각종 장비를 들고 골목의 모든 출입구를 차단했습니다. 전차대대 소속 군인들까지 합세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조폭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방철구를 포함해 6명의 조폭들은 모두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어요. 아까까지 그토록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훈련된 군인들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이게 뭐야?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조폭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마치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조폭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공대 대대장인 김태현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 185cm의 근육질 몸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5세의 베테랑 군인이었어요. 20년 넘게 특공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수행해온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상황 종료. 대상자 확보 완료. 김태현 중령이 무전기에 대고 간단히 보고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차가운 기계음 같았습니다. 조폭들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어요. 방철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야야, 당신들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하지만 김태현 중령은 방철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쓰러져 있는 준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을 찾았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중령이 무릎을 꿇고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준호 일병, 의식은 있나? 네. 괜찮습니다. 준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김태현 중령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의무병을 불렀다. 김태현 중령의 목소리에는 동료를 걱정하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조폭들은 이 광경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경찰이 와서 간단히 처리할 일이었는데 왜 군대가 나온 건지 모르겠었어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조폭 중 한 명이 방철구에게 속삭였어요. 그냥 군인 한 명 때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야? 방철구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도착했어요. 준호의 상태를 자세히 검진한 후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외상은 심하지 않지만 뇌진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해야겠습니다. 의무병이 김태현 중령에게 보고했어요. 김태현 중령은 고개를 끄덕인 후
조폭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순간에 차가워졌어요. 20년 넘게 특공부대에서 단련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조폭들은 그 눈빛만 봐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우리 부대 소속 장병을 폭행했다고? 김태현 중령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조폭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철구조차 김태현 중령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폭 중 가장 어린 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야야, 민간인 상대로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도 시민권이 있다고. 다른 조폭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이건 월권이야. 김태현 중령은 그 말을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섬뜩했어요. 민간인 상대로 김태현 중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민간인 상대로 움직이지 않아. 김태현 중령이 한 걸음씩 조폭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국군 장병이 다쳤으니까 움직인 거지. 그 말에는 20년 군인 생활의 자부심과 동료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김태현 중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이다. 그리고 저 쓰러진 친구는 21개월 동안 나라를 지켜온 우리의 전우야. 방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게요. 하지만 김태현 중령은 냉정했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었으면 우리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특공대원들과 수색대원들은 여전히 조폭들을 포위한 채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동료를 위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21개월 동안 함께 복무한 전우가 저녁 하루 전에 조폭들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거든요.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때린 친구가 누군지 알아? 수색대 소속 하사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21개월 동안 GOP에서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 친구야. 내일 전역하는 친구를. 조폭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비였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군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태현 중령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사단장님, 현장 상황 안정화 완료. 가해자들 확보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이태식 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다. 후속 조치는 해당 기관에 인계하라. 알겠습니다. 김태현 중령이 대답한 후 조폭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은 운이 좋다.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넘기는 거니까. 조폭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5사단에서 올라온 사건 보고서가 국방부 장관의 책상에 도착했거든요. 강원도 15사단이 민간인 분쟁에 정규 부대를 투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박민철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단장이 사적으로 부대를 동원했다고? 박민철 장관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인이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미 언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YTN에서 속보로 내보냈고 다른 언론사들도 취재진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박민철 장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한편 YTN 뉴스룸에서는 긴급 속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원 15사단 소속 부대가 민간인 분쟁 현장에 대규모 투입됐다는 소식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단장의 직접 명령으로 특공대와 수색대 등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전했어요. 이는 군이 민간 사안에 개입한 것으로 군법상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단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부대가 동원됐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논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군대가 사적으로 동원되면 안 되지. 이건 명백한 월권 아냐? 사단장 해임해야 한다 같은 비판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반면 군인 보호는 당연한 거 아니야? 조폭들이 더 나쁘다는 옹호 댓글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국정감사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 불개입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태식 사단장의 즉시 해임을 요구한다.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어요. 15사단 사단장실에서 이태식 준장은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육군본부, 국정감사위원회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사적 부대 동원에 대한 해명과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이태식 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25년 군인 생활 중 가장 큰 위기였어요. 이태식 준장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앞섰던 건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군의 명예를 위해 움직였다. 조폭에게 맞은 우리 군인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장군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태식 준장을 사적 감정으로 부대를 동원한 문제 지휘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30년 군인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철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준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죠? 준호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머리를 다쳐서 실려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준호는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조폭들과의 시비, 방철구의 주먹, 그리고 쓰러진 것까지. 제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김민수라고 같이 있던 친구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호사는 친구분은 괜찮아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준호야, 깨어났구나. 정말 걱정했어. 민수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난리 났어. 군대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 군대에서요? 준호가 의아해했어요. 민수는 현장에서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군용 트럭 3대, 30여 명의 군인들, 그리고 조폭들을 완전히 제압한 상황까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마치 영화 같았어. 군인들이 와서 조폭들을 완전히 제압했어. 너를 공격한 그놈들 다 경찰서 끌려갔어. 준호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왜 군대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출동했을까요? 설마 자신이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게 알려진 건 아닐까요? 혹시 군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온 거라고? 글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부대 소속 군인이 다쳤다고 해서 온 거라고 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큰 규모로 출동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김태현 중령이었어요. 이준호 일병, 몸은 어떤가? 김태현 중령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준호는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김태현 중령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중령님, 저 때문에 부대에 피해가 간 건 아니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태현 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준호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전우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야. 김태현 중령의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1개월 동안 아버지의 도움 없이 버텨온 자신을 동료들이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9시 SBS 탐사보도팀 기자 한지영은 중요한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님, 어제 철원에서 일어난 군대 동원 사건 말이에요. 제가 그 현장 근처 상가 사장인데 CCTV 영상이 있어요. 뉴스에서 나온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게 찍혀 있거든요. 한지영 기자는 즉시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던 그녀는 이런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건의 진실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분식집 맞은편 전자상가 사장 김철수 씨가 한지영 기자를 맞았습니다. 기자님, 여기 보세요. 어제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45분까지 모든 상황이 다 찍혀 있어요. 김철수 씨가 CCTV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분식집 앞 풍경이었어요. 준호와 민수가 라면을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이 골목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장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지영 기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영상 속에서 준호는 조폭들이 여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즉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방철구가 주먹을 날리려 할 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성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군인이 맞은 건 싸움 때문이 아니에요. 저 여자분을 지키려다가 맞은 거라고요. 김철수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영상은 준호가 조폭들에게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한지영 기자는 심장이 뛰었어요. 이 영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내용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사장님, 이 영상 저희가 사용해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당연하죠. 진실이 밝혀져야죠. 그 군인분이 정말 의롭게 행동한 건데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김철수 씨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한지영 기자는 즉시 방송국으로 연락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 SBS 뉴스룸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단순한 사적 부대 동원이 아니라 민간인을 보호하려던 군인을 구한 정당한 행동이 되는 거죠. 데스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후 12시 정각 SBS에서 단독 속보가 나갔습니다. 철원 15사단 부대 동원 사건의 새로운 진실이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단독 입수한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화면에는 선명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조폭들이 무고한 여성을 위협하는 장면, 준호가 이를 말리려고 나서는 모습, 그리고 폭행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여성을 보호하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준호 일병은 조폭들과 시비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려다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앵커가 설명하는 동안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인터넷 댓글창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 이 군인 진짜 대단하다. 조폭들한테 굴복하지 않고 시민 지킨 거야 같은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판 일색이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방철구의 주먹을 피하지 않고 맞으면서도 여성을 보호하려던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21세기에 이런 의로운 청년이 있다니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다라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박민철 국방부 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태식 사단장의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 장관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야당에서 이태식 사단장 해임을 요구했던 김영수 의원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전 발언을 철회한다. 오히려 군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정치권의 공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준호 일병이 올랐습니다. 2위는 이태식 사단장, 3위는 철원 15사단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 사건에 대한 찬사가 넘쳐났습니다. 특히 국방의 자존심이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이런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든든하다. 사단장도 정말 멋있다. 부하를 지키는 진짜 리더십이다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MBC와 KBS에서도 연이어 관련 보도를 내보냈어요. 시민을 보호한 의로운 군인, 동료를 지킨 사단장의 리더십 같은 제목으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철원 종합병원에서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준호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너 완전 영웅 됐어. 온 나라가 너한테 감동받고 있다고. 민수가 신기해하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태식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본 순간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이태식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25년 군인 생활을 해온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지휘관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이태식 준장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앉아 있어라. 다친 몸인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아버지, 쟤 때문에 부대에 큰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태식 준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준호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태식 준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21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 것도 어제 시민을 보호한 것도 모두 말이야.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1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칭찬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미워서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아버지 덕분이라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알고 있다. 이태식 준장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지만 진짜 군인으로 자랐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21개월 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태식 준장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예, 이태식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민철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단장, 오후 3시까지 국방부로 와서 상황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이태식 준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방부에 가서 해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박민철 장관이 의아해했어요. 이태식 준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후 15사단 정문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SBS, MBC, KBS 등 주요 방송사의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 정각, 이태식 준장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정갈한 군복을 입고 가슴을 펴고 선 그의 모습에서는 25년 군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태식 준장이 마이크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5사단장 이태식 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식 준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어제 제가 부대를 동원한 것은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21개월 동안 조국을 지켜온 우리 부대 소속 장병이 폭력배들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하며 집중했어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태식 준장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이준호 일병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합니다. 하지만 2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아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이태식 준장의 진솔한 고백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가 시민을 보호하려다 쓰러졌을 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군의 가치를 몸으로 실천한 장병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다. 이런 지휘관이 있어서 든든하다. 눈물이 난다 같은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태식 준장이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5사단 전체가 이준호 일병과 함께 정당하게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우리는 떳떳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이 열리면서 15사단 전체 장병들이 일렬로 나타났어요. 맨 앞에는 군복을 입고 붕대를 감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뒤이어 김태현 중령을 비롯한 특공대원들, 수색대원들,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이 도보로 행군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아버지 앞에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15사단 이준호 일병, 복귀 보고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태식 준장도 아들에게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15사단 전체, 도보 행군 시작. 이태식 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걸었고 이태식 준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15사단 화이팅!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자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행군하는 장병들의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정제된 군복, 일치된 걸음걸이, 그리고 자부심 넘치는 표정. 21개월을 견뎌낸 아들과 그를 지켜낸 아버지, 그리고 동료를 위해 움직인 모든 장병들의 모습이 감동을 주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한 달 후 15사단 정문 앞에는 다시 한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준호 일병의 정식 저녁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준호가 어떤 말을 할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어요. 오전 10시 준호가 민간 복장을 입고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시민들은 박수로 맞아주었고 기자들은 정중하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한 달 전에는 없던 자신감과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이준호 씨, 한 달 전 사건 이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마이크 앞에 섰어요. 먼저 저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솔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이에요. 기자들과 시민들이 조용히 준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21개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든 곳에 보냈는지, 왜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진짜 군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옳은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전 아버지를 원망했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태식 준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군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장교 시험을 준비해서 다시 입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 아버지처럼 훌륭한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단하다. 진짜 멋있어. 시민들의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장교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요. 이태식 준장은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준호야, 쉽지 않을 거다. 장교는 병사와는 완전히 다른 책임이 따르거든.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1개월을 버텨낸 것처럼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도와주마. 이태식 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특별 대우는 없다. 더 엄격하게 할 거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아버지. 한편 방철구를 비롯한 조폭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특히 방철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방철구는 정말 후회한다. 그 군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방의 자존심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고
군 입대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이태식 준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육군사관학교 편입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버지 이태식 준장이 직접 응원을 와주었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버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준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관학교 입학식 날 이태식 준장은 준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자신이 소위 시절부터 차고 다녔던 군도였습니다. 이제 너도 진짜 군인이 되는 거다. 이 군도처럼 곱고 날카롭게 살아라. 준호는 군도를 받아들며 다짐했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지휘관이 되자. 그리고 언젠가는 후배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 21개월 전 억지로 입대했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군인의 길을 선택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후 이준호 소위가 탄생했습니다. 임관식에서 아버지가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이태식 준장의 말에 준호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태식 준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진짜 멋진 군인이 됐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준호 소위는 첫 부임지로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자원했습니다. 자신이 21개월을 보낸 그곳에서 이번에는 후배들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부임 첫날 부대 정문을 들어서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후배들을 지켜주자. 강원도의 차가운 바람이 준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21개월 전 억지로 시작된 군 생활이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동료들의 우정, 그리고 자신만의 신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소위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준호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